자, 지금부터 그리기 앱을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업그레이드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새로운 앱을 또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해보는 게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가할 기능은 이렇게 스크린을 가로로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 돌아가지 않고, 지금 찍고 있는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찍는 카메라의 그 해상도가 16:9, 4:3식으로 이렇게 가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 앱을 이렇게 해보시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좌우로 잡아당겨서 찌그러진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실제 이미지하고 똑같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색상 선택 바를 여기를 이렇게 컬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색상 선택 바로 바꾸는 과정까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아주 쉽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져놨던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할 기능은 이제 스크린을 가로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스크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사용하지 않는 버튼도 다 버려놨고 뭐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자, 스크린을 먼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를 할 게 뷰어에 숨겨진 컴포넌트 나타나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사용할 이제 컴포넌트들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해놓고 스크린 1의 속성에 가셔서 내리시면 스크린 방향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방향을 가로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고정을 시키고 스크롤 가능 여부에 이걸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미지가 여기를 벗어나서 좀 크게 되더라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뭐 선굵기나 이런 것들이 가려지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스크롤 가능 기능과 요거 가로 방향을 결정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이드 바이 기미텍, 이게 여기에 들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어디다가 넣냐면 요 제목 보이기 하고 그림 그리기 작성자 김기 태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위에 이런 식으로 그 앱의 이름과 이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보이게 해 놓으면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 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변경을 할 거는 없겠어요. 스크린의 속성에 이것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어서 화면을 조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수평 배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를 들고 오면 이렇게 파랗게 반짝이는 부분에 이 배치가 놓이게 되는데, 여기 색깔 바로 아래에다 이렇게 배치를 놓겠습니다. 높이는 자동으로 놓으시고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수평 배치를 이 수평 배치 안에다가 하나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역을 요 영역이 이미지가 보여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얘는 높이는 자동으로 놓고 너비는 퍼센트로
80%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오른편에 이제 버튼들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 레이아웃에 가셔서 이미지를 여기 갖다 놓고 기존에 갖다 놨던 이 캠퍼스를 이 안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캠퍼스는 자동으로 맞춰 놓고 이미지도 자동으로 해 놓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릭커블에 체크를 해 주시고 보이기 여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블록에서 켰다 껐다를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에 가셔도 보이기 여부를 체크가 되어 있던 거를 체크 해제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영역에는 요거를 정렬을 수평을 가운데로 한번 맞춰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맞춰 놓게 되면 이제 요 안에 이미지가 여기가 보이는 영역을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평 배치의 이름을 바꿔 줄게요. 여기가 이미지 영역. 나중에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왔다가 그걸 할 건데, 자 이제 여기 새로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캠퍼스 컴포넌트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그 캠퍼스 사이즈에 맞게끔 이미지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찌그러진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미지 컴포넌트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사진에 맞춰서 이미지의 여기 보여주는 영역이 거기에 맞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이미지 영역에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 영역이라는 곳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사이즈가 딱 변화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변화가 되면 그때 가로와 넓이와 높이를 불러와서 캠퍼스의 가로와 세로 크기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면 이게 이미지가 캠퍼스에 딱 맞는 이미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레이블을 하나 갖다가 여기 오른편 이곳에다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앱 인벤터에는 뭐 선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가로 선을 하나 넣고 싶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들을 다 지워주고 높이는 부모에 맞추기, 너비는 픽셀로 1픽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선처럼 보이게 돼요. 이거를 검정색 이렇게 놓게 되면 이런 검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검은 선보다는 뭐 어두운 회색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놔두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오른편과 좌우로 구분해주는 이제 화면에만 보이죠.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걸 이름을 그냥 회색 선이라고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자 여기 오른편에다가 자 레이아웃을 하는 게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자 수직 배치라는 거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수직 배치가 됐고 이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여기다가 다 옮겨 놓을 작정입니다. 수직 배치에다가 여기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죠. 둘, 셋, 넷. 자, 이렇게 스크롤 하고 나면 요 밑에 이제 이 수평 배치는 사용하지 않겠죠? 이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화면 구성이 끝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시켜보면 아마 동작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게 이제 변경이 되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아마 동작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블럭을 한번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으로 넘어가서 전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다 졌죠. 다 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진을 찍은 후에 뭐 이제 그 기능들을 좀 사용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진 찍기 부분에 우리 집중해서 한번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사진 찍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후의 부분만 이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후의 부분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찍은 사진을 캠퍼스 1에다가 바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 컴포넌트에 가면 자, 이미지에 사진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죠. 이미지 1에 사진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에다가 사진을 집어넣고 예, 그래서 이미지 1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용했던 앱에서처럼 아마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버려주는데 뭘 할 거냐면 자, 이미지를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도 가 보시면 똑같은 이름의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논리에 가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끼워 넣고 얘를 복제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거짓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디자이너에서 이미지 1 캠퍼스 둘 다 보이지 않게 해놨죠. 예, 보이지 않게 해놨었는데 사진을 찍은 후에 이미지 1은 이제 보이게 해놓고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바꿔놓고 캠퍼스 1은 여전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게 해놓고 이미지 1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딱 이제 요까지 동작을 시켜 보시면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동작을 시키시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이제 찌그러짐 없이 이렇게 아마 딱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얘는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사진이 블러봐지긴 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캠퍼스 1으로 변경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1을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딱 클릭하면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캠퍼스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나밖에 복제가 안 되네.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복제를 해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걸 이렇게 해서 백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얘는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 백팩을 클릭하면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 다시 얘를 통째로 백팩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백팩을 열어보면 이게 이제 통째로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런 편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하고 캔버스는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캠퍼스의 사이즈를 이제 변경을 해주기로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캠퍼스의 사이즈를 변경해주는 기능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캠퍼스 1에 뭐 선두께도 있지만 높이를 변경해주는 블록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하나 더 복제해서 바로 밑에다가 또 집어넣고, 하나는 높이가 아니라 너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1의 너비와 높이를 갖다가 캠퍼스 1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미지 1에 가시면 이미지 1에 너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너비에다가 끼워주고, 이미지 1을 사용하면 또 되는데 이미지 1을 사용할 거면 해보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요 이미지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미지 때문에 요 앞에 보이는 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요 수평 배치의 영역이 요 이미지에 따라서 요 화면에 딱 맞게끔 요 사이즈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영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미지 영역의 너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제하면 여기 이미지 영역의 너비가 아니라 뭐죠? 높이. 예. 그럼 이제 캠퍼스의 크기가 좀 전에 이미지가 담겼던 이미지 영역의 높이와 그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캠퍼스를 보이게 한 후 그러면 되겠죠. 캠퍼스를 보이게 한 후 캠퍼스 1에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렇게 끌려당깁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보이게 한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 줘야겠죠. 자, 얘는 띄어다가 버리고, 자, 이게 지금 X 표시가 지금 이렇게 떠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의 이제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족이 이미지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렸죠. 이게 X 표시가 나오잖아요. 워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를 지금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후에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든 후에 이미지를 가져오니까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띄워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예. 계속 여기 X 표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좀 잘못 집어넣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사용해서 이미지 1에다가 사진으로 저장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또 한번 이미지를 가져올지를 여기서는 못하고
얘 버리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를 못했네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 이미지 컴포넌트에 가면 이미지 원에 사진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은 후 사진을 이미지 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원에 있는 사진을 불러다가 배경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PDF 파일로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PPT로 되어 있는데 그냥 PPT를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폰트가 자꾸 다 깨지더라고요. 다른 컴퓨터에서 여니까 폰트가 맞는 폰트가 없으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PDF로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어, 약간의 사족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는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이거를 이제 함수라고 했는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함수 만들기 요거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를 함수에 여기 쓰는 것을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미지 설정하기로 한번 제가 이런 저만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기어 모양이 있는 곳을 누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왜 이게 뭐 정확한 이제 한글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 이름으로 이거 무슨 번역을 해보면 변신자 뭐 이런 뭐 이렇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형태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함수에 입력값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것들이 계산이 돼서 계산된 것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걸 빼주면 없어지게 되고 입력값을 하나 내면 이렇게 되고 하나를 더 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의 입력값만을 넣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여기에는 요거를 이미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여기 함수를 눌러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아까는 여기 없던 건데 여기 하나 생겼습니다.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를 불러와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자, 요거를 자꾸 클릭을 하게 되네요. 마우스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는데 예, 당황을 하니까 자꾸 이게 클릭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지점이 요거를 이렇게 백팩에다가 넣어 놨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캠퍼스에다가 뭔가를 이제 띄우고 싶은데 카메라로 찍은 걸 뭐 띄우면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가 설계를 한다. 그럴 때 요 백팩에서 눌러서 이것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뭐 장황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게 되면 이제 훨씬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엔 별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이게 뭐 블록이 막 20개, 30개씩 되다 보면 어떤 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막 너무 이게 길다 보면 다
자기가 다시 볼 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함수가 없을 땐 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이 차이점은 요건 그냥 어떤 이런 동작만 하는 함수고, 밑에 거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2라는 이제 뭐 함수를 만든다고 쳐요. 더하기란 함수를 만든다고 치면 여기 요 입력 변수에 1하고 2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 실행을 한 다음에 끝이 나면 안 되겠죠. 결과값이 3이라는 결과값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 땐 요거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도 이제 함수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할 건데,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거를 결과값이 돌아오지 않는 보이드 함수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건 결과값이 돌아오는 그냥 함수다.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요 함수를 만드는 과정까지 좀 잘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요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0까지 업그레이드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린 그 PDF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요 내용을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고,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완성해 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그 교재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기 앱 만들기 기능입니다. 그 교재에 보면 앱의 색상을 뭐 슬라이드로 바꾸는 기능도 설명이 잘 돼 있고, 이미지에 글씨를 쓰는 기능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카페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파일들은 이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다운 받으신 걸 그냥 저한테 보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조금 다른 모양으로 끌고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 그냥 저한테 보내주신 건지 이거 하는 건지 그냥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조금이라도 변경하기 기능을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한번 자가학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예, 모든 기능들이 다 그러겠어요. 영어를 배우는 기능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계속 남들이 한 걸 따라 하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걸 이제 약간씩 변형을 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I am a boy, I am a girl만 배우고, I am a student만 배우다가, 이제 I am 뭐 professor, I am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게 약간씩 모디파이가 되게 되고, 그 과정들이 쌓이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시게 된다고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가서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기 잡는 방법, 네,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간단히 써놨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립된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갖다 놔보고 저렇게도 갖다 놔보고, 솔직히 그런 과정들이 이해하는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무작정 따라하기 기능들만 계속 강요하면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앱들을 받아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동작을 하지? 여기를 바꾸면 이렇게 동작을 하나?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좋은 프로그래머들,
이제 뭐 유명한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저기 그 뭐죠? 그 생명보험사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연봉 1억 5천 되는데,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래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불러다가 끼워놓고 조립하고 해서 어떤 성능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100%다 내가 다 창작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타를 갖다가 내 연주를 하는 거고, 뭐 드럼부터 내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드럼을 갖다가 하나하나 갖다가 하고, 드럼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을 모아서 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기능, 뭐 저장하기 기능 좋은 것들이 어떤 어플이 만들어져 있으면 아까 같이 백팩에다가 넣어놓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나중에 써야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작업 시간이 엄청 빨라지겠죠. 프로라고 하는 것이 그 돈을 받고, 남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도 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해결해주고 빨리 답을 도출해주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파다다다닥 해서 조립을 해서 주는 게 좋겠죠. 예, 드라이버라고 십자 드라이버부터 내가 줄로 깎아서 만들고 있다면, 예,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여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빨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조립하는 것이 그 가장 좋은 프로그래머, 창작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 예,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